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매크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4월에 있을 중요 매크로 이벤트들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쭉 가지. 가다 말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지금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요인을 꼽자면 두 가지로 좁힐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도화의 과정,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 아직은 명확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시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제도화의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자가 최근 규제 조치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 모멘텀이 멈춤. 조금은 좀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뭔가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규제가 어떻게 될 건지, 바이낸스에 딴지를 걸고 있는 CFTC 소송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정해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시경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런 제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시경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피봇, 이 피봇이 일어난다면, 피봇이라면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금리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크립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등등 이런 것들이 울트라 불리시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로 제한적인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의 금리입니다. 지금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멈춘다. 이게 42.8%, 그리고 0.25% 한 번 더. 이게 57% 정도입니다. 아직은 0.2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멈추겠지. 이러한 예상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정해지기까지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를 뽑으라면 바로 CPI.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번 달에 4월 12일에 발표를 합니다. 이번 달에 있을 중요 날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중요 날짜. 이것만큼은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동그라미를 좀 쳐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시장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 때문이군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월 7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온다면 연준에게 금리 인상의 명분을 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CPI 12일입니다. 12일 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5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밤이 되겠죠. 이날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달의 방향이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잘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4일부터 발표될 실적 발표.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은행들은 이때 몰려 있다. 그런데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믿었던 은행들의 실체가 까발려지면서
아이고, 은행들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돈 넣어놨다가는 우리들 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다가 이거 사고를 쳤어요, 은행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들의 돈을 그대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비트코인만이 이 투명하고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움직임이 일면서 비트코인이 슝 하고 부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그 움직임이 누그러지는 듯해 보이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조명이 샥샥샥 가준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번쩍번쩍 그러기 전에 이제 CPI가 먼저 판을 깔아줘야 되겠죠. CPI가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면서 이거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겠네. 동결은 뭐 기본이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또 부실한 자빠지는 모습들 믿지 못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까발려진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중요한 이벤트들 중에 가장 핵심은 이 CP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판을 깔아줘야지 그 다음에 은행들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CPI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PI가 1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예상치가 6%로 발표가 되었는데 6%라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죠. 지난달에 6%였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안 꺾이는 건데 이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가까워지면서. 이거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월 대비는 0.4%로 예상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CPI가 왜 중요할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라인이 보이죠? 이 노란 색깔 라인이 CPI 발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차트 가격이 보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 막대기. 이건 FOMC 미팅 후 금리 발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쭉 상승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때가 1월 12일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가 1월 27일 비트코인이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음 CPI 발표 전에 하락 조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CPI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또 연결이 되죠. 뭐 어마어마하진 않나요? 어쨌든 큰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200주 이동평균선을 두드렸습니다. 큰 상승 후에. 그런데 결국 뚫지는 못하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추락을 했죠. 그 다음 CPI 발표하기 전에 또 역시 조정 하락이 있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는데 CPI 발표 전에 이때는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시선을 한 몸에 받았잖아요. 그 영향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때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금리 발표와 함께 쭉 상승. 그리고 이때 200주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초강력 저항 구간 한 28,000달러 후반대 여기 이때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죠. 이때 2000년 말에 뚫고 올라갈 때도 저항 구간이 뚫리면서 지지로 받아주고 쭉 올라가서 2021년에 하락할 때도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지지. 하지만 이 지지가 뚫리면서 강한 하락으로 이어졌죠. 자, 우리가 다시 이 저항 구간을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 이 구간을 뚫으려면 뭔가 강력한 기폭제가 있어야만 하겠다. 그냥 슬렁슬렁 물 흘러가듯이 이 구간을 뚫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바로 이날 4월 12일 CPI 발표. 이때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서 튕겨주면서 꺼질 수가 있겠죠. 200주 이동평균 이 라인이 지지 구간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때 팍 하면서 위로 폭발을 해준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CPI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발표는 한참 뒤입니다. 5월 3일 미국 시간으로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CPI 이때 그냥 팍 폭발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데 근데 이건 뭐 우리들의 바람이고 실제로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될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CPI 발표가 좀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함께 살펴보는 트루플레이션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4.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살짝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살짝 찜찜하죠.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 3월 말부터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월 전체를 돌아보면 3월 초에 4.83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쭉 빠져서 3.8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29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 가격은 잘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하우징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트랜스포트는 유틸리티, 트랜스포트 이런 것들은 에너지 가격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찜찜함이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계청에서 이걸 발표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그래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월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을 했다. 왜냐하면 1년 전과 비교하니까 1년 전에는 전쟁이 난 바로 다음이었어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년 대비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전월 대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기름값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될까? 1월에 최저를 기록했는데 횡보를 하다가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펙과 러시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건 미국의 아파트 렌트비입니다. 겨울에는 많이 내려가고 여름이 오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는 꺾이고 있다. 여기 초록 색깔 라인이 2023년인데요. 2022년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건 미국의 계란 가격입니다. 12개씩 묶어서 파는데요. 12개 지금 현재 계란 가격이 3달러 38센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에 들어서면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 30일까지 쭉 올라가 버렸는데 그런데 계란 같은 경우가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닭이 이 문제가 좀 있어서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계란 가격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랬다가 조정 하락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음식 가격을 계산할 때 이 계란 가격을 대표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음식 가격은. 네,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3월에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마지막에 살짝 꼬리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찜찜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제대로 된 봄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4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